법인 사업자를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대사업 고민하실 때 이제부터는 법인 임대사업도 한번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발로티는 부동산의 최영수입니다. 내년 건강보험료 개편에 관한 기사로 은퇴를 앞두시거나 이미 연금으로 생활하시는 분들의 고민이 커졌을 것 같은데요. 네네. 크게 달라지는 개편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오늘 저희가 건강보험료 관련한 이슈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특히 수익형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건강보험료가 상당히 크게 부담으로 다가오거든요. 특히 피부양자였다가 갑작스럽게 이제 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하면서 특히 상가 쪽,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사업자 등록을 하고 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을 하면 피부양자에 박탈이 되기 때문에 이제 내 재산을 기준으로 한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돼서 최소 1, 20만 원부터 몇십만 원까지 갑자기 건강보험료 부과가 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소위 수익률에 그대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전에 임대사업자 등록할 때부터 건강보험료에 대한 세팅을 좀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내년에 특히 이제 또 변경되는 게 좀 영향이 더 많이 끼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하나씩 짚어드릴 건데요. 총 3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 가입 요율이 변경이 됐습니다. 일단 직장 가입자분들은 소득월액보험, 소득월액으로 해가지고 2021년에는 6.86%를 내던 거를 2022년부터는 6.99%의 건강보험료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물론 회사와 직장인 간의 반반 부담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는 보험 점수별 요율이 좀 달라졌습니다. 예전에 제가 점당 이렇게 그 건강보험료, 법인 이제 임대사업자의 건강보험료에 대해서 한번 유튜브를 촬영했었을 때 안내했던 내용인데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율이 2021년에는 1점당 201.5원이었던 게 2022년부터는 1점당 205.3원입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이제 그걸 제가 하나 사례로 좀 설명을 드렸을 텐데, 그때 그 동일한 사례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연 임대소득 1,200만원의 상가에서 임대료를 받던 분이 2000cc 2,000만원 3년 내 국내 차량을 갖고 있고 공시가 4억짜리 30평대 아파트를 소유한 임대사업자를 한다면은 건강보험료가 원래 19등급에 552점에 자동차가 5등급에 79점, 그 다음에 주택이 31등급에 757점 해가지고 1388점에 201.5원을 곱해서 2021년에는 27만 9,682원에 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던 분이 2022년에는 소득이 동일하다고 했을 때 19등급 562점 동일하고요. 근데 2022년에 좋아진 건 하나 있어요. 4천만원 이하의 차량 같은 경우는 차량 점수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79점의 점수를 받았던 거를 이제 아예 점수가 빠져서 31등급 785점의 주택은 왜냐면 점점 주택가액이 현실화되고 있어서 2022년에는 반드시 이분 같은 경우도 한 등급이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31등급 785점을 더하면 1337점이 돼요. 1388점에서 차량이 빠짐으로써 점수는 낮아졌는데 대신 월액 보험료가 205.3원으로 증가하면서 27만 4,486원의 월 보험료를 내고, 만약에 이분이 4천만원 이상의 차량을 갖고 있었다면 보험료 부담이 훨씬 더 커졌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가입자 건강보험료 체계가 조금 바뀌었다, 건강보험 전수가 인상이 됐다, 점수별 요율 인상이 됐다는 거하고, 세 번째 보험료 영향을 미치는 거는 최저보험료가 인상이 됐습니다. 기존에는 연소득 1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13,320원의 최저보험료를 냈는데 2022년 7월부터는 연소득 336만원 이하에 해당하시는 분들에게는 17,120원의 건강보험료가 부과가 되고요. 일단 이렇게 첫 번째로 바뀐 거는 요율 체계가 바뀌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부과 체계가 좀 바뀌었습니다. 이제 소득 월액보험료라고 그래가지고 직장가입자들 같은 경우, 만약에 내가 직장에 다니면서 다른 소득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임대소득이 대표적인 얘기겠죠. 개인 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해가지고 상가에서 월세를 한 100만원 받았다. 연 1200만원이잖아요. 근데 이 소득이 3,400만원 이하까지는 추가적인 건강보험료 없이 직장보험료만 내면 건강보험료 부담이 안 됐어요. 근데 이게 3,400만원이었는데 2022년 7월부터는 2천만원 초과 시에 추가 보험료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사실은 직장가입자도 영향을 미치지만 지역가입자도 영향을 미쳐요. 왜냐면은 일단 그동안 피부양자였다가 이 3,400만원 피부양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이 부분 역시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소득 기준으로 할 때 이제 공적연금이 소득 반영률이 30%였었다면 그동안에 만약에 은퇴하신 분이 국민연금을 1,000만원을 받고 있었다면은 소득 반영률은 300만원만 소득으로 인정을 해서 건강보험료를 부과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걸 50% 500만원까지 인상이 돼가지고 이제 보험료를 부과한다. 이제 이것도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소득월액보험료에서 점수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4천만원 이상 고가차만 반영하는 내용으로 변경된 것도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부양자 자격에서 이제 좀 논란이 많은데, 이제 피부양자 같은 경우는 종합소득 3,400만원 초과할 때만 이제 피부양자에 발표했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2천만원만 초과해도 탈락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산세 과표 9억 이상이면 기존에도 동일하게 피부양자에 박탈이 됐었어요. 과표 기준으로. 그리고 이제 5억 4천과 기타 소득 1,000만원 합산 시 역시 피부양자에 박탈이 됐었는데, 이게 재산세 과표 3억 6천 이상 앤드 소득 1,000만원 이하일 경우에 역시 피부양자에 박탈이 되는데, 일단 2천만원 초과 부분과 한번 3억 6천 초과와 소득 1,000만원 초과되면서 피부양자 자격이 되게 강화돼가지고 일단 이 부분도 개편안에서 주요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무엇보다 피부양자 박탈리는 기준 조건에 대해서 가장 궁금했을 텐데요. 네네네. 그 기준 조건은 어떤가요? 말씀드린 대로 피부양자 자격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일단 3,400만원에서 소득이 만약에 내가 3,400만원 이하로 갖고 있었다면 뭐 크게, 그러니까 임대사업을 등록돼 있고 아드님 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이 돼 있고 이제 보통 이런 부분들 아니면은 뭐 프리랜서로 일한다거나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있으세요. 이제 은퇴 맞으셔가지고. 근데 이제 아드님 밑에 피부양자로 있다가 3,400만원 밑에 소득 같은 경우는 인상을 영향을 안 받았는데 2천만원 초과 시에는 탈락이 되는 걸로 바뀌었고요. 이게 꽤 큽니다. 국민연금이나 이제 공무원연금 뭐 이런 연금 소득까지도 반영이 되기 때문에 되게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연소득 1,000만원 이제 5억 4천의 연소득 1,000만원이 이제 재산과표로 3억 6천으로 바뀌었으니까 이 부분도 굉장히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부양자 탈락하면 그럼 얼마를 내느냐, 이제 최근에 제가 이걸 좀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서울 같은 경우 아파트 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시가 15억 원 아파트에 국민연금 월 90만원 받는 은퇴생활자가 현재까지는 9억 원 이하에 해당이 돼서 자녀 피부양자가 가능했었는데 2022년 7월부터는 월 23만원에 이제 건강보험료를 부담이 되게 되고요. 일단 9억 이하긴 하지만 시가총액 9억 이하긴 하지만 연소득 1,000만원이 넘어가는 이제 그러한 상황에 해당되다 보니까 월 23만원의 건강보험료가 안 내던 걸 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가 7억 원에 공무원 적용이면 190만원이었다. 이분도 역시 이제 5억 4천 이상에다가 연 1,000만원 이상이 딱 걸리잖아요. 연 2천만원 이상에 걸리거든요. 190만원 이제 은퇴생활자면 공무원연금으로. 이분도 안 내던 건강보험료를 22만원씩 월 보험료로 이제 반영하는 내용으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피부양자가 현재까지 2020년 기준으로 1,860만 명의 피부양자가 있었는데 최하 200만 명 이상은 아마도 피부양자 박탈이 될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는데 아마 임대사업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바뀌었을 때 소득 월의 기준 및 자격 조건의 변경 등이 임대사업자에게 영향을 끼칠 내용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네네네. 그렇다면 임대사업자분들은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 개인 사업자분들은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 건강보험료 체계를 보면서 갈수록 점점 더 피부양자 자격은 강화가 되고 또 소득월액보험료는 늘어나고 우리나라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점점 노령인구가 늘어나는 수준에서 건강보험의 부담이 커질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보험료는 증액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직장가 입자는 줄어들고 젊은 세대들이 줄어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변경이 되면서 갈수록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는데, 근데 이거를 이제 임대사업자 분들은 개인 사업자로 내고 있는 분들은 더더욱 강화가 된 거죠. 2천만 원 이하 2천만 원 이제 아까 소득 월액 기준도 넘어가면 또 추가적인 건강보험도 발생을 하고 하니까 이 부분을 변경을 피해간다 한다면 사실 법인 사업자가 되게 유용성이 더 커집니다. 일단 법인은 당장 난 소득이 발생한 건 아니잖아요. 법인의 임대소득이 발생을 했고 여기에서 내 급여를 발생했을 때 이제 내가 직장가입자에서 건강보험 조건을 변경하면 되는데, 법인의 임대소득을 이제 직원 급여로화해서 연 2천만 원 이하로 다 조정을 한다거나 하게 되면은 직장가입자로 최소 보험료로 가져갈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법인 체계를 잘 활용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운영의 묘예요. 어떻게 운영을 해나가냐인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그동안에는 개인사업, 임대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월 뭐 한 250 이하 같은 경우는 개인사업자로 하셔도 상관은 없다. 왜냐면 법인으로 등록하면 비용이나 세금 체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더더욱 비용 관련이 그냥 개인사업 하셔도 된다고 했는데, 이제는 소득월액보험료 2천만 원 미만으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상가 임대사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월 200만 원 이상만 되더라도 좀 법인을 좀 고려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법인에서 직장가입자로 전환을 잘 시키고 소득을 좀, 내가 만약 직장 소득이 많이 있다 하다면 연소득을 좀 낮게 잡아서 운영을 하다가 직장을 그만두면 이쪽에 이제 대표자로서 급여를 좀 늘려가는 이런 운영 체계를 한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법인 사업자를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대사업 고민하실 때 이제부터는 법인 임대사업도 한번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강의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